이 우유 이거 싸구려인가 보다.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오늘은 우유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짧게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새로 알게 된 우유 제품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단점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 제품의 단점은 무엇일까? 내가 그동안 왜 비싼 돈 주고 다른 우유를 먹었는가? 여러 가지 혼란이 와가지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자 이 영상을 올립니다. 저도 진짜 궁금해갖고 도대체 이 제품의 단점이 뭐지? 의문이 생겨서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제품명은 읽기가 어려워요. 물레코비타 우유. 물레코비타 우유고요. 가격은 1리터에 1,500원입니다. 쿠팡에서 구입하면 1리터짜리가 12개로 포장돼서 쿠팡 가격 기준으로는 1리터짜리 12개가 배송비 포함해서 18,000원입니다. 17,900원. 그래서 리터당 단가가 배송비 포함해서 149원. 그러니까 이게 1리터짜리 12개가 18,000원이니까 사실상 1리터에 1,500원 꼴인 거죠. 1리터에 1,500원. 그럼 이 우유를 그러면 1리터짜리 우유 12개를 한 번에 사면 어떻게 다 먹냐 하실 수 있는데, 이 우유는 이제 멸균 제품이라서 그냥 상온에다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둘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창고 아무 데나 두고 있다가 먹을 때 되면 한두 개씩 냉장고에 넣어놓고 차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멸균 우유입니다. 이제 국내 우유보다 얼마나 저렴하냐 비교를 해드리면, 국내 일반 우유들이 마트에 가면, 마트가 그래도 좀 싸잖아요. 마트에 가면 1리터짜리 우유가 3,000원 정도 합니다. 노브랜드 우유가 2,000원이 조금 안 돼요. 대충 2,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편의점에 가면 얼마나 비쌀지는 뭐 손에 잘 짚혀지지가 않죠. 조그만 우유팩 하나,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우유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 우유는 1리터에 1,500원이라서 제일 저렴합니다. 그럼 이게 멸균 우유라서 저렴한 게 아니냐? 국내도 멸균 우유를 택배로 구입하면 조금 저렴한 편이긴 한데, 국내 서울우유 멸균 제품들이 보통 1리터짜리가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다시 정리하면 일반 우유가 마트 가격 기준으로 3,000원, 그 다음에 노브랜드 우유가 2,000원, 그 다음에 국내 멸균 우유가 2,000원, 그리고 이 제품은 1리터에 1,500원.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우유가 되게 저렴한 이런 우유가 있는데, 제가 이 우유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이제 국내산 우유를 먹는데 좀 우유가 비싸다는 생각이 약간 들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좀 너무 의심이 많고 이렇게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드는 생각이 약간 이 우유도 좀 약간 가스라이팅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 생각보다 가스라이팅들이 좀 있거든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사계절이 뚜렷해서 꼭 살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또 너무 뜨겁고 덥고 더 나쁜 나라들도 있지만, 겨울에는 또 너무 춥잖아요. 이 추운 기간도 꽤 긴 편이고 더 추운 나라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계절이 뚜렷해서 살기 좋아 막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약간 뭐 나쁘게 얘기하면 삐뚤어진 시점으로 보면 좀 가스라이팅이 있는 것 같고, 저 어렸을 때는 뭐 한국이 단일민족 이러면서 되게 막 교육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싹 들어갔잖아요.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도 막 우유 먹으면 키 큰다, 우유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유도 급식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유를 먹어야 된다, 우유를 먹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우유가 되게 국내에서는 비싼데 알고 보면 외국에서는 그 정도로 비싸진 않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는 우유가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챗GPT에 의하면 평균 소매 가격이 마트 가격 기준으로 1리터에 한 1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포장 규격에 따라서 제품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대충 환율 기준으로 하면 1리터에 한 2,000원 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리터에 3,000원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유가 어쨌든 미국 우유보다도 비쌉니다. 유럽은 뭐 더 저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좀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우유 먹으면 키 크냐, 이거 다 구라 아니냐. 사실 그냥 키는 제일 주요한 요소는 부모의 키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키가 아주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우유가 그럼 키에 도움이 되냐, 좀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렇게 심한 가스라이팅은 아닌 것 같다는 게 결론입니다. 우유를 먹는다고 막 키가 큰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오바고, 영양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우유를 먹는 게 이제 키 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인데, 한국의 국내 사정은 영양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우유를 먹는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키가 큰다고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키는 단 영양 관점에서 볼 때
칼슘의 섭취량이 중요한데 칼슘 자체의 섭취량은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먹는다고 그게 다 흡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섭취량 기준으로 칼슘의 섭취 측면에서는 우유를 조금씩 먹어주는 게 성장기에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도구다 라는 데는 좀 이견이 없는 분위기라서 막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먹게 하고 뭐 급식으로 우유를 주고 이런 게 이게 막 이상한 무슨 카르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스라이팅이 아니냐 싶었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유 먹으면 키 큰다 이거는 사실 이제 따지고 들면 약간은 좀 과장된 게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제가 어렸을 땐 초등학교 다니면 우유 막 서울을 이렇게 막 배급되고 그랬잖아요. 배급이라 그러면 이상하고 이제 급식처럼 나왔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그 우유 받으면 화장실 가서 이제 그 벽에다 던지고 뭐 이랬거든요. 가끔 이제 타이밍 맞게 우유 아저씨 만나면은 초코 우유나 딸기 우유를 바꾸고 뭐 이랬었는데 우유를 안 먹었죠. 저는 서울 우유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 우유가 약간 좀 이상한 화장실 냄새가 난다는 그런 느낌인데 뭐 어쨌든 저도 뭐 우유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우유가 너무 비싸니까 막 우유를 아주 즐겨 먹진 않지만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우유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카스테라라든지 빵 같은 거 먹을 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 우유를 알게 됐는데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한 거예요. 1리터에 1,500원. 그래서 12리터를 한 번에 17,900원에 쿠팡에서 구입해서 집에다 갖다 놓고 보관도 길어요. 멸균우유라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 박스 사놓고 필요할 때마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사서 편하지 장기 보관 가능하지 게다가 상온 보관 리터당 가격 압도적으로 저렴하지. 이 우유 이거 싸구려인가 보다. 이 우유 내가 먹어도 될까? 이거 알고 보니까 이상한 우유 아니야?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제품명은 물레코비타 우유고 제조 원산지는 이제 폴란드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챗GPT나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저거 알아봤는데 이 회사가 그 엉터리 회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우유 회사가 하루에 만드는 우유 생산량이 이 우유 회사가 하루에 800만에서 900만 리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2024년도 매출이 4조 원대입니다. 4조 원대. 이게 이제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라는 거죠. 1년에 매출이 4조예요. 4조. 국내 이제 서울 우유 같은 게 2조 정도 된다고 하고 매일 우유 같은 게 1.8조 정도. 빙그레가 1조 4천억. 남양유업이 1조 정도. 그러니까 얘가 매출로 봐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우유 회사들은 신뢰하잖아요. 그래도 뭐 매일우유, 뭐 서울우유, 빙그레우유 뭐 등등등등. 얘는 1년 매출이 4조 규모입니다. 그럼 이 우유의 차이는 뭐냐? 이제 국내 우유는 생우유고 생우유가 뭐 공식적인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용어에 좀 착오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유 전문가는 아니라서. 근데 이제 국내 우유는 멸균우유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걸 이제 살균우유라고 하는지 그럴 거예요. 뭐 저온 살균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약간 살균 처리를 한 우유인데 이제 유통기간이 길지는 않아서 보통 한 일주일 안에 먹어야 되는 그런 방식인데 대신에 우유가 조금 더 뭐 신선한 느낌이 든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 우유는 UHT라고 하든가 뭐 어쨌든 뭐 멸균 우유라고 하는데 고온으로 짧은 시간 딱 우유를 멸균해가지고 완전히 균을 없애고 에이셉틱하게 포장해서 팩 안에 균이 없으니까 이제 상온 보관해도 부패하지 않는다 뭐 이런 원리인가 봐요. 그런데 대신에 우유가 조금 이제 신선한 느낌이 좀 덜 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신선이고 뭐고는 조금 주관적인 느낌인 것 같고 우유가 조금 고소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맛으로 치면 약간 분유 같은 그런 느낌의 맛이 있어서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진입 장벽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우유가 나쁘진 않아요. 왜?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니까. 또 국내의 비싼 우유에 대한 약간 개인적인 조금의 반감이 좀 있어서 현재로서는 저는 이 우유의 단점을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싸지, 보관기간 길지, 폴란드라는 나라에서 엄청난 매출을 내는 회사이지, 국내 회사보다 오히려 매출 규모가 더 큰 회사이지, 그러니까 믿을만 하지. 그 다음에 문제는 맛인데 맛에 대해서 저는 불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지니까 더 고소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우유가 좋아요, 이 우유 드세요, 국내 우유 정말 나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 우유를 먹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우유의 단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장점이잖아요. 가격 싸지, 보관기간 길지, 믿을만한 회사이지. 단지 문제는 맛인데 맛에 대해서 저는 별로 불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뭘 한 것인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이 우유는 무엇인가 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우유를 드시는 분들 중에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맛이 있다, 없다, 이 우유 정말 쓰레기다, 뭐 어떤 댓글도 좋습니다. 또 이 우유에 대해서 몰랐던 분은 이 영상을 보고 알아가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모두에게.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 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